요즘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가 왜 이렇게까지 벌어지는 걸까 하고요. 오늘 바로 이 질문에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OECD 보고서 난인 채로 서다를 바탕으로 그 진짜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격차. 이게 대체 왜, 어째서 계속 벌어지고만 있는 걸까요? 오늘 이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한번 같이 풀어보시죠. 자, 그럼 수사를 시작해볼까요? 모든 수사의 첫 단계는 뭐다? 바로 현장 확인이죠. 이 격차가 정말로 심각한 건지 그 팩트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OECD 보고서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실이 있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이 소득 격차가 점점 더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거대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경제가 한창 좋았을 때도 이 격차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랄까 잠깐 경기가 안 좋아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경제 구조 자체에 뭔가 깊숙한 문제가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셈입니다. 자, 현장 상황은 파악됐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일까요? 보고서는 이 불평등 심화라는 사건의 배후에 있는 주요 용의자들로 누구를 지목하고 있을까요? 보고서가 지목한 용의자는 크게 셋입니다. 첫 번째 용의자, 바로 국경을 넘나드는 거대한 흐름, 세계화고요. 두 번째 용의자는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기술 변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경제라는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꾼 정책 개혁이죠. 이 세 가지가 바로 핵심 용의자들입니다. 좋습니다. 용해선상에 3명을 올렸으니 이제부터 이들이 각각 어떻게 격차를 벌렸는지 그 구체적인 증거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1980년부터 2008년까지 무역과 금융 개방으로 대표되는 세계화의 흐름, 그리고 R&D 지출로 보는 기술 변화의 흐름이 이건 뭐 거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똑같이 치솟고 있죠. 이 둘은 같은 시간, 같은 방향으로 함께 움직였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OECD 보고서가 인용한 한 문장의 핵심을 딱 짚어줍니다. 역외화와 정보화는 함께 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이 용의자들 혼자 움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이 있었기에 세계화가 더 빨라질 수 있었고 또 세계화가 되면서 새로운 기술이 더 필요해졌죠. 서로가 서로를 키워준 뭐랄까 완벽한 공범관계였던 셈입니다. 특히 기술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숙련평양적이라는 건데요.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새로운 기술은 컴퓨터를 잘 다루는 고학력, 고숙련 노동자에게는 날개를 달아주지만 단순 반복 업무를 하던 저숙련 노동자에게는 오히려 일자리를 위협하는 장벽이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기술 자체가 임금 격차를 벌리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기술과 세계화라는 두 명의 용의자가 한창 날뛰던 바로 그 시기에 세 번째 용의자가 무대에 등장합니다. 바로 경제게임의 규칙을 바꾼 정부의 정책과 제도 개혁입니다. 이 규제 완화라는 건 말 그대로 동전의 양면과도 같았어요. 한쪽 면을 보면 분명히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죠. 그런데 동전의 다른 면을 뒤집어 보면 노동자들의 힘은 약해지고 새로 생긴 일자리 중 상당수가 파트타임이나 저임금 일자리였던 거예요. 결국 의도는 좋았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임금 격차를 더 벌리는데 일조하게 된 셈이죠. 그런데 말이죠. 수사가 여기서 아주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의 월급만 쳐다봤잖아요. 이제는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어디로? 바로 우리 집, 가구라는 더 큰 그림으로요. 생각해보세요. 불평등이라는 게 단순히 개인이 직장에서 얼마 버느냐 이 문제뿐일까요? 과연 그걸로 모든 이야기가 끝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불평등이라는 퍼즐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우리는 회사를 넘어서 우리 집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이야기가 훨씬 더 복잡해지거든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가족의 모습 정말 많이 바뀌었잖아요. 더 많은 여성들이 일을 하게 됐고 또 혼자 사는 사람들도 엄청 늘었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끼리끼리 결혼하는 현상이 늘었다는 거예요. 이걸 동류결혼이라고 하는데 의사나 변호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이
비슷한 수준의 파트너를 만나 결혼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잘 버는 집은 둘이 합쳐서 더 잘 벌게 되고 그렇지 않은 집과의 격차는 당연히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 우리 집 살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급만으로 사나요? 아니죠. 남편 소득, 아내 소득,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또 운 좋으면 주식이나 부동산에서 나오는 돈까지 아주 복잡하잖아요. 이 여러 조각들 중에 어느 하나만 바뀌어도 우리 집 전체 소득이 흔들리고 이게 모여서 사회 전체의 불평등 지도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모든 증거와 정황 증거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길고 복잡했던 불평등 수사의 최종 판결을 내릴 시간입니다. 세계화, 기술, 정책 변화, 그리고 우리 가족의 모습까지 이 모든 용의자들을 신문한 지금 과연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최종 판결은 이렇습니다. OECD 보고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단 한 명의 주범은 없다고요. 네, 우리가 찾던 진범은 한 명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건 그렇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진실은 바로 퍼펙트 스톰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술과 세계화가 만나서 고숙련자에 대한 수요를 그야말로 폭발시켰어요. 여기에 정책 변화라는 바람이 불어서 이 흐름을 더 거세게 만들었죠. 그런 와중에 가족 구조의 변화라는 파도까지 덮친 겁니다. 기존의 세금이나 복지 제도라는 방파제는 이 거대한 폭풍을 막아내기엔 너무나 역부족이었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터지면서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우리가 왜 알아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병의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킨 원인들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분열된 사회를 넘어 함께 잘 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불평등이라는 사건의 원인을 추적해봤습니다. 진단은 끝났죠. 이제 우리 앞에는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야 하는가? 바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